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DDP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DP 조건은요, Delivered Duty Paid 그래가지고요,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DDP 조건이라는 거는 어, 물건이 수출품이 수출상의 창고로부터 수입상의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수입 통관까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까지도 어, 수출상이 부담하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과 위험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DDP 조건은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복합운송,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그 다음에 운임은 당연히 프리페이드다. 셀러가 내니까 매도인이 내니까 선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들면은 예, 매도인이 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이고 운송계약도 셀러가 체결한다. 그 다음에 보험은 양 당사자 모두 들 의무는 없지만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매도인이 가입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책임의 범위는 매도인의 창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날 때까지 수입 통관하는 과정까지도 셀러가 책임을 지고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매도인의 창고에 딱 도착했을 때요. 언로딩한 상태로 언로딩한 상태로 그러니까 적재한 채로 로딩하지 않고 땅에 내려놓은 게 아니고 예, 도착한 차량에 매수인의 창고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고 실은 채로 비용과 위험이 이전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하하는 도착하는 그 운송수단에서 물건을 내리는 데 따른 비용과 위험은 요거는 바이어가 책임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DPU 조건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비용도 다 포함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내리는 비용은 포함은 안 한다. 근데 DPU 조건은 어제 말씀드릴 때 DPU 조건은 수입 통과는 바이어가 한다고 그랬죠. 근데 DDP 조건은 수입 통관까지도 바이어가 하고 세금도 다 바이어가 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빨간 게 요게 이제 책임의 범위, 그 다음에 요 까만 게 요게 이제 비용의 범위니까 이렇게 통과한 상태에서 수입자의 창고 앞에서 운송수단에 실린 채로 비용과 책임의 의무가 이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DDP 조건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Delivered, Duty, Paid 해서 duty라는 게 관세잖아요. 수입 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 대개는 바이어의 창고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양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DAP 조건 더하기 통관 관세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죠.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의 범위가 이렇게 DAP 더하기 통관이다. 관세까지도 지불한다. 그 다음에 VAT 부가세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명시하지 않으면 바이어 입장에서 이중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통관 관세에는 관세뿐만이 아니고 기타 세금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타 세금에 부가세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셀러가 가격에 다 포함시키지 않았겠어요? 바이한테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나중에 통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VAT는 바이어가 그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매수인이 수익 경험이 적거나 수입 통과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되게 DDP 같으면 바이어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물건을 국내에서 구매하나 해외에서 DDP 조건으로 수입하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1대1로 가격 비교도 가능하고. 왜요? 자기 창고까지 갖고 오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나 해외에서 조달하는 거나 예, 가격을 비교하기 쉽고 그 다음에 수입에 따른 어떠한 바이 입장에서는 수입에 따른 어떠한 책임이나 위험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딱 그냥 창고 앞까지 갖다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하신다 그러면 DDP 조건을 수입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예, 계약하고 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제만 해주면 예, 창고 앞까지 딱 도착을 시켜주니까 신경 쓸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셀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제일 큰 거다. 책임과 위험의 부담이 가장 크다. 그래서 수입 국가에 수출업자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주로 활용한다. 주로는 아니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기억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셀러 입장에서 위험과 비용의 부담이 같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파란색 예, 책임과 비용의 범위가 이렇게 같이 끝난다. 수입 통관한 상태로 예. 그래서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그러니까 대개는 수입자의 창고에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데 비용과 책임의 의무가 이전이 된다. 셀러로부터 바이어로 이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양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바이어의 양하 의무는 없다. 셀러의 양하 의무는 없다. 그래서 양하 의무는 바이어한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모두 다 수출업자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출업자의 임의보험이다. 만약에 해상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출업자, 셀러가 가입한다라는 거죠. 예. 왜요? 수입자의 창고 앞에 도착할 때까지 다 모든 책임을 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다 셀러가 지게 되니까 가입하면은 예, 셀러가 가입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요? 셀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임은 선불이다. 그래서 셀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출업자라면 여러분들이 물건 선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예, 운송비를 다 지급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업자가 운송인과 운송계약도 체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해가지고 인커텀즈 2010, 2020 11가지 조건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E로 시작되는 조건 몇 개였죠? 1개. EXW. F로 시작되는 조건 3개. FCA, FOB, FAS. 그쵸? 예, 예.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이 조건은 EXW, F 조건은 순서대로 셀러의 위험과 책임의 비용의 한계로 봤을 때 제일 낮은 것부터 높은 거로 순서대로 보면 FCA, 그 다음에 FAS, FOB. 그 다음에 C 조건은요. C 조건은 CFR, CIP, CPT, CIP. D 조건은 DAT 혹은 DPU. 그 다음에 DAP, DPU, 그 다음에 DDP 이렇게 1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군요. CIF하고 그 다음에 CFR, CIP, 그 다음에 FOB, FAS 아직 4개가 남았군요. 네네. 그럼 그때 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